전남이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게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조선업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최근 목포에서 특히 야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말 목포 앞바다에서 전어가 대량으로 죽은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목포시가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남군과 해남군 등 전남 4개 지역이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해 주는 것인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영암 대불산단의 한 업체. 최근 몰려드는 일감에 연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40여 명으로 감당이 안 돼 외국 인력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상태. 곧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직원들도 있다 보니 물량이 더 있어도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조선 물량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가 이제 그만큼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는 다른 조선 관련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감은 많은데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 들어 전남 주요 조선소에서만 64척을 신규 수주하는 등 호황을 맞으면서 대불산단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2천여 명. 법무부가 인력 확보를 위해 영암을 포함한 전남 4곳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동포나 가족들에게도 2년 이상 머물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과 가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사람들이 조선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가족들까지도 거주할 수가 있는. 지역 조선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지만 업체 내 외국인 고용 비율을 제한한 쿼터제의 비율 확대 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는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운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서정하는 물막이 설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2012년 4월 이전 건축된 아파트와 소하천 인근 공동주택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침수 방지 대책 수립, 배수 펌프 가동, 피난 통로 확보, CCTV 작동 여부 등입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전어가 대량으로 죽은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목포시가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목포시는 남해수산연구소에 수질 분석 등을 의뢰했는데 고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 해양 환경에 의한 대량 폐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죽은 전어들을 누군가 바다에 몰래 버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와 삼양천 인근에서 새끼 전어 수만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역에 3년 만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적조 방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적조 발생 지역인 금이릅 신도에서 금당면 신흥리 해역, 약산면 가사리에서 당목항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 정화선과 카페리선을 이용해 매일 90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 해역의 적조는 1ml에 코클로디니움이 최대 370개까지 검출되는 주의보 단계입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에 수소에너지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될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부터 최종 기술 상용화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는
독일과 한국의 현지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기술 경제에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연구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에 7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한 전남의 제1야당으로서 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진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공존형 공영에너지 개발과 돌봄 서비스 공공성 확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 개정,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택시 잡기 참 힘들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목포 지역이 심각한데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면서 택시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지만 임금 체불 갈등 등으로 50여 대의 택시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 백년대로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택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간에는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하당 쪽에서 평화광장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택시가 굉장히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는 부분이 많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택시 이용률이 줄자 택시 기사들이 떠났고 그 결과 운행하는 택시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에 등록된 택시는 현재 법인 택시 577대와 개인 택시 923대 등 1,500대. 택시 기사들이 떠나자 9개 택시 회사들이 잇따라 부분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22%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2019년 811명이던 목포 지역 법인 택시 기사는 올해 5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해가지고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제 솔직히 많이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뭐 여기 알다시피 그 뭐지 배달로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2019년 이후에는 거의 휴업이 없었어요. 법인 택시도. 근데 지금 휴업이 많고 기사들도. 이런 가운데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로 50여 대의 택시가 가압류되면서 운행을 멈춰버렸습니다. 저녁 시간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목포시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관문 쪽인 남구 행암교차로가 벌써 5년 넘게 교통지옥이 돼 있습니다. 효천 지하차도 공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로 정해진 공사 기한이 이번엔 잘 지켜질지 여전히 걱정입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효천대로의 지하차도 공사 현장.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차량들이 마치 기성기경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차량 행렬에 출근 시간 마음이 바쁜 운전자들은 불편을 하소연합니다. 저 광주대에 있는 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원래는 얼마 정도인데요? 10분 안에는 걸리겠죠. 30분 이상 막혀요? 이쪽 좀 많이 불편하죠. 차들도 위험하고 차도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출근길에 힘들어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날림과 참기 힘든 소음 탓에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공사하니까 먼지도 많이 날리고 신호등 이용할 때 차들이 신호 잘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소음도 심하고 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국도 1호선 구간인 광주 남구 행암 교차로를 통해 나주와 목포 등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6만 7천여 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8차선이었던 도로가 5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교통 정체가 극심해졌고 공사도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사 주체인 LH는 당초 2019년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잦은 민원과 자연재해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 초 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이 도로 높이를 낮추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해 한 차례 설계 변경이 됐고 공사장 주변의 화훼단지 상가에서 영업이 방해받고 있다며 집회를 열면서 공사는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내린 집중호우도 공사를 지연시킨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2번 정도가 연기가 됐었죠. 내년 4월까지. 근데 그 사유가 민원이랑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 지연. LH 측은 내년 4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지하차도 구간을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 남구의회는 효천 택지 개발이 모두 완료됐는데도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이었던 행암 교차로 개선 공사를 LH가 무성의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부터 해남 가을 배추가 농작물 재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돼 오는 16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보험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지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2,400여 헥타르로 전남의 76%, 전국의 1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추 품목 가운데 고랭지 배추와 월동 배추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 농업 최대 축제인 한국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국의 쌀 전업농 만여 명이 참석해 전국 브랜드 쌀과 특산물 홍보 전시관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업농 회원들은 쌀값 대책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의혹을 받고 있는 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0.12%가 나왔지만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해운사 선 엔터프라이즈가 대한조선의 건조를 의뢰한 11만 5천 톤급 유조선 스티리몬호의 명명식이 대한조선에서 열렸습니다. 스티리몬호는 대한조선이 지난해 선 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 5천만 달러에 수주한 원유 운반선으로 오는 20일에 그리스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의회 의원들이 전남의 성평등 현안을 살피는 포럼을 열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전남도 의회 성평등 100분 릴레이 포럼에서는 전남도 의원 10명이 참여해 성평등과 아이 돌봄,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지역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과학기술 자문을 하는 제2개 전라남도 과학기술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기 위원회는 기초과학과 조선, 석유화학, 백신 바이오 메디컬, 우주 등 7개 분야 24명의 호남권 과학계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수소 반도체 분야 교수 4명도 참여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추석 장사 씨름대회에서 새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추석 연휴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장성우 장사가 백두 장사에, 최성환 장사가 한라 장사에, 허선행 장사가 태백 장사에 각각 등극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 전남 열차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목포역 3만 8천 명, 순천역 4만 9천 명, 광주 송정역 9만 6천 명 등 모두 27만 명이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가 5년 연속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 목포 문화재 대야행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서 열립니다.